자, 계속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두 가지 공적 장부의 기록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 봐도 이 내용에 있고, 등기부를 봐도 아래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강의의 편의상 토지에 관한 물리적인 현황에 관한 정보라고 그래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에 관한 정보를 우리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즉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 있는데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도 사실관계,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정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토지 대장에는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급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 이동 사유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지가 및 기준일 그 다음에 기준수확량 등급 아무튼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 내용은요, 토지 등기부에는 기록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에는 뭐만 기록이 되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록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토지와 관련되는 외부의 물리적 현황, 즉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등은 토지 대장에 공시가 많이 되어 있다, 토지 등기부에 많이 되어 있다, 토지 대장에 공시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토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권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다? 누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 또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는데 그때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흔히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이거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는 용어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권리들을 우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라고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자, 이거는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기에 뭐 전세권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저당권이 있다라든지, 그럼 이런 권리들은 여러분이 차차차차 이제 민법 시간에 배워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는 대장에는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알 수 있는 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폭넓게 공시하는 게 뭐다? 대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권리와 관련되는 정보를 좀 폭넓게 공시하고 있는 게 뭐다? 토지 등기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공시 내용이 달라요. 주된 공시 내용이. 근데 기본적인 흰색 기본적인 정보는 뭐다? 둘 다 공시하는데 뭔가 사실관계에 특화시켜서 공시하는 게 뭐다? 토지 대장이고요. 권리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는 게 뭐다? 토지 등기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중개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토지를 중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한다면 매수 의뢰인에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설명을 할 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은 뭘 보고 설명하고 싶습니까? 토지
대장을 보고 설명하고 싶죠. 그럼 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는 뭘 보고 설명하고 싶다? 토지 등기부를 보고 설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는 게 뭐다? 대장. 즉 지적법이라는 법 자체는 사실관계를 대장이라는 공적장부에 어떤 과정을 걸쳐서 기록해서 공시하는지 그걸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지적법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이라는 법은 뭐에 특화시켜서 권리관계적인 부분에 뭐 시켜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어떻게 기록해 나가는지의 과정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다? 등기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이제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 뭘 암기해야 되느냐? 토지대장, 즉 지적법은 무엇을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실관계. 등기법은 뭘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권리관계. 그게 첫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타이틀을 적어가지고 이것만 암기하세요 라고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실관계도 이렇게 폭넓게, 권리관계도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폭넓게, 그럼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장부에 그냥 공시하면 되지. 굳이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즉, 이 내용 전부와 이 내용 전부를 묶어가지고 그냥 한 장의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해서 보여주면 우리들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뭐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와 권리관계의 모든 정보를 한 장의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뭐 하는 거? 공시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시제도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제도가 그 제도예요. 그게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 사실관계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있을 거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전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장부를 관리를 하려면 사실관계에 관한 전문가와 권리관계에 관한 전문가를 뭐한다? 인간을 합쳐가지고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논리로 접근하여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에 관한 전문가, 행정에 관한 전문가, 사법에 관한 전문가, 그러니까 외무고시도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한 이런 고시 세 개를 다 합격한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된다면 세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걸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 힘들다고요. 공시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권리관계적인 부분의 요소를 잘하는 사람은 뭐한다? 등기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원직 공무원 직렬결로 들어가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문가적 요소가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또 여러분이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하다? 담당하는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느냐면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덕산동 19번지 대 330제곱미터 소유자 김갑동, 여기도 덕산동 19번지 대 330제곱미터 소유자 뭐다? 김갑동. 동일한 토지니까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일치한다라는 반대말은 뭡니까?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치라는 표현과 불일치라는 표현은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나는 이 사람과 일치하는 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런 부분은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허공에 대고 있잖아요. 앞에 사람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나는 이 사람과 저는 이런 게 일치하고요. 이 사람과 나하고는 이런 게 불일치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면 일치 불일치의 어떤 용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란 표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흰색은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할 수가 없어요. 즉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수확량의 등급 이런 애들은 등기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등급이 등기부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한다. 이 말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말은 여기에서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서 양자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덕산동 19번지 대 330제곱미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제가 변화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자, 이 토지의 용도가 지금 대거든요. 대. 예, 지목, 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요. 토지의 용도가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지의 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토지의 용도가.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가 만약 대에서 토지의 용도를 제가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이 토지의 용도를 대에서 공장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장용지라고 해요. 공장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한다? 공장용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토지의 용도가 공장용지로 만약에 달라졌다면 지금 보세요. 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에는 지목이 뭐라고 공시된다? 대라고 공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황이 만약에 달라졌다라면 대를 뭐로 바꿔서 공장용지로 또 뭐한다? 정리를 해가지고 외부에 뭐 해야 되겠다? 공시해야 되겠다. 이거는 결론이죠. 근데 결론인데 이 토지가 현재 여러분 소유 토지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토지라고 생각해보자. 실제 나의 토지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공시하는 공적장부는 현재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내용을 모를 것이고,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나의 토지의 용도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어딘가는 가서 등기관한테 찾아간다든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는 게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지적소관청, 여러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산 동구청장을 찾아가야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두 군데를 일단은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어딘가 가기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자라면 여러분은 지적소관청부터 가겠습니까?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한테 먼저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토지라면 두 군데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느낌은 오죠. 정답은 아니래도 어디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이쪽에 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청부터 갈 것 같아. 근데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맞췄으면 맞춘 대로 가면 돼요. 틀리면 수정하면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오히려 틀리는 것이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맞추면 의뢰에 맞췄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데서는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근데 이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는 것은 권리관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적인 부분이죠. 현황 부분. 그죠? 현황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바뀌는 거다? 대장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청장에게 먼저 간다고요. 가가지고 나의 토지의 용도가 대해서 공장용지로 달라졌으니 이 토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고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자, 그러면 소관청에서 받아서 현황에 가서 있잖아요. 실제 공장용지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실질적 심사를 줄여서 실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대를 뭐로 바꿔준다? 공장용지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이렇게. 자, 이 순간 딱 바꾸는 이 순간 누군가 덕산동 19번지 토지에 관해서 대장도 발급받아 보고요. 등기부도 발급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다 일치하는데 토지의 용도, 지목이 있잖아요. 대장에는 뭐라고 돼 있고 공장용지라고 돼 있고 등기부에는 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지목이 대입니다라고 설명할 건지 공장용지입니다라고 설명할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일기도 하고요. 공장용지도 하고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죠. 대인지 공장용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럼 하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다? 양자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간적 격차에 의해서 우리나라 공시도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금방 여러분이 설명할 때 공장용지라고 설명할 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사실관계적인 부분,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적인 부분에 불일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그래서 여러분은 설명을 할 때 뭐다? 공장용지입니다. 아직 등기부상에서 대가 공장용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 그럼 선생님 그럼 법으로 그럼 두 가지 법이 이처럼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인 정보는 두 개가 항상 함께 공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럼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법으로 이 두 개를 뭐한다? 국가 지네들이 한 거니까 지네들이 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등기관하고 수기적 업무를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치시켜야 되는 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에서 생각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용지를 뭐로 바꿔라고 대를 공장용지로 바꿨잖아요. 바꿨다면 누가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화살표 방향 잘 보라고요. 등기관에게 대를 공장용지로 바꾸세요라고 뭐한다? 알려준다고요. 신청을 한다고요. 그 신청을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면 등기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한글로 등기촉탁은 읽을 수는 있죠. 무슨 말인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등기촉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앞에 변경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변경 등기촉탁인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일단 등기촉탁까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왔을 때 등기촉탁이 뭐예요? 하면 새로운 용어로 들었잖아. 그럼 여러분 등기촉탁은 등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아,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데 선생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가는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는 함께 공시가 되는데 대장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을 때 등기부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기본적인 정보는. 그때 사실관계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뭐다? 등기 촉탁이에요. 이 용어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트림씨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전부 다 이 과정을 전부 다 제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암기는 뭘 하는 거다? 등기 촉탁이 여러분이 암기 사항이에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한테 달려가지고 매일 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칠 때 이런 용어, 이런 용어를 체크를 해주면 이 용어가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뭐 한다? 동영상을 리플레이를 시켜봐야 되죠. 아, 시켜보니까 맞아, 이거였어.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말고 작년 시험 문제 정답 등기 촉탁이었어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등기 촉탁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률 용어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60점은 그냥 받는다고요. 그냥.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는 사실관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이구나. 그럼 등기관은 이 등기 촉탁서란 걸 받습니다. 그럼 등기관 또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야. 그럼 얘네들이 알려주는 정보는 100% 신뢰를 하고 등기관은 대를 뭐로 바꾼다? 공장용지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양자를 일치시킨다고요. 근데 지적소관청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을까요? 까먹을 수도 있을까요?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럼 계속 불일치가 발생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런 상황이 허다하지 않다? 허다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가 기준이다?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소유자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 번 소유자는 영원한 소유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김갑동 씨라는 사람이 박울순이라는 사람과 이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에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갑동 씨하고 박울순 씨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면, 만약 박을순 씨로 소유자가 뭐한다? 바뀌었다면, 그러면 김갑동 씨하고 박을순 씨는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문제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뭐다? 한 사람의 문제죠. 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니까 내가 가면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울순 씨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김갑동 씨에서 누구로? 박울순 씨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이건 한 사람의 문제야? 두 사람의 문제야? 두 사람의 문제야. 그래서 혼자 가서 되지는 않고 김갑동 씨하고 박을순 씨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때는 소관청에 가야 될까? 등기관한테 가야 될까? 등기관.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간단 말이야. 그때 김갑동 씨는 권리를 뭐 하는 사람? 잃는 사람. 박울순 씨는 권리를 얻는 사람. 이걸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올해 시험 등기법에 나왔다고요. 다음 아래 사항 중에서 공동신청으로 하는 사건을 찾으세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럼 공동신청을 하는 사건 찾으세요. 그 말은 뭐다? 이렇게 권리를 뭐 할 사람? 잃는 사람과 권리를 뭐 하는 사람? 얻는 사람이 가는 것은 뭐다? 공동이에요. 공동. 그런데
부동산 표시에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하면 뭐를 해서 등기 촉탁을 해서 일치시켜 주잖아요.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안 해주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 가서 이거 등기 촉탁을 과거에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네요. 이거 대장을 들고 가가지고 소유자가 직접 대에서 뭐로 바꿔주세요? 공장용지로 바꿔주세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누군가 권리를 얻고 누군가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때는 누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김갑동 씨가 혼자 가면 되죠. 그럼 이런 등기 신청 사건을 뭐다?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이게 공동으로 가야 될 신청 사건인지 단독으로 가야 될 사건인지 그거는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 기준값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권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권리적인 부분은 누군가 권리를 잃으면 누군가 권리를 얻어요. 반대로 누군가 권리를 얻으면 누군가 권리를 잃어요. 이런 애들은 뭐다? 공동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단어를 할 때는 공동 신청은 그냥 두 사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권리적인 부분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권리를 잃는 자가 있을 거고 잃으면 권리를 뭐다? 얻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권리를 잃고 권리를 뭐다? 얻는다라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내용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10월까지. 근데 내년 10월에서 제가 그랬죠. 1년 동안 여러분 공식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제 얼굴 한번 봤잖아요, 이제. 이제 여러분은 제 얼굴 43번 보면 시험장 간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 공부 첫 시작하는 게 이르다, 늦다. 선생님, 저는 뭐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공부 시작한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이 공부가 그냥 한 과목만 공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6과목을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이르지 않으니까 저는 선생님 11월, 12월 달은 가볍게 그냥 선생님 얼굴만 좀 보다가 1월 달부터 할게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조금씩 기본적인 단어를 익혀 놓으시면 1월 달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처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김갑동 씨와 박을순 씨는 어디에 가서 이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신청을 한다고요. 제가 김갑동인데 제가 박을순 씨한테 토지를 매매해서 이 박을순 씨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겠죠, 그죠? 그럼 받고 나서 김갑동에서 누구로? 박을순 씨로 바꿔준다고요. 이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자가 바뀌죠.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데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뀌면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라는 표현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체가 바뀌면 등기상에 구현될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선생님,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네. 김갑동에서 박을순이로 소유자가 바뀌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라는 표현을 못 적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즉 소유권 변경 등기라는 말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법에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는 항상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는 거고, 참고로 변경 등기는요, 주체가 바뀔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겁니다. 내용.
내용. 자, 그래서 차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박울순 씨로 등기관이 먼저 정리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장과 등기부를 발급받아 본 거예요. 여기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고? 박울순. 여기는 여전히 누구다? 김갑동. 그럼 여러분은 소유자는 김갑동일 수도 있고 박울순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박울순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박울순. 뭘 보고?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는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바꿔라? 박울순이로 바꿔라라고 이제 누가?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소유권 변경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뭐하다? 달라졌다라고 뭐한다? 통지해 준다라고요.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를 했지만 이전 등기를 했지만 통지를 해줄 때는 소유권 이전의 통지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씩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요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균형 있게 계속 뭐한다? 일치시켜주고 있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토지 등급, 토지 등사,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은 소유권 변경의 통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변경의 통지는 뭐에 관한 사항만? 소유권,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알려주고 사실관계는 뭐만 알려준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 부동산 공시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자, 그럼 선생님, 네, 부동산에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은 어떤 절차에서 양자를 일치시킵니까? 금방 우리는 이쪽으로 또 보면 등기법은 뭐도 공시의 대상입니까? 건물도 공시의 대상이죠. 근데 지적법은 건물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건물은 양자의 일치, 불일치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건물도 양자를 뭐한다? 일치, 불일치를 시켜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인드? 이 마인드는 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사실관계가 있을 거고 권리관계가 있겠죠. 그럼 건물은 토지대장이라고 쓰지 않고요. 건축물대장이라고 읽어요. 등기부는 뭐다? 건물등기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구조는요 똑같아요. 건물은 지적소관청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소관청 이렇게 읽을 뿐이에요. 등기관은 뭐한다? 똑같아요. 토지 건물 둘 다 공시하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이 구조하고 뭐하다? 똑같이 흘러가요. 그럼 건물이라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뭐다? 건축물대장에 누가? 건축물대장소관청에서 건물의 물리적 현황의 사실관계를 관리하고요. 건물 등기부는 역시 뭐다? 등기관이 담당하는 거고요. 구조는 뭐하다? 똑같아요.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달라지면 뭐가 먼저? 건축물 대장이 먼저 정리가 되고 이후에 뭐다? 건물 등기부의 해당 사항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 대장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래는 지금 세 장의 카드로 만들어져 있다. 세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정리할 때는 요 내용은 좀 아셔야 돼요. 용어적인 부분. 이걸 표제부라고 읽습니다. 아래를 뭐다? 갑구라고 읽습니다. 여기를 뭐다? 을구라고 읽습니다. 아, 그럼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게 책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나올 건데 제가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그러면 느낌을 보니까 등기 부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어요. 표제부니까 토지의 뭐다? 표시 이렇게요. 그럼 건물이면요.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합치면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게 느낌이 어때요? 금방 여러분은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란 것은 이미 이해는 했고요. 알고도 있어요. 근데 금방 제가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함께 읽으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바로 부동산의 표시라는 단어가 선뜻 안 떠오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는 했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항상 아주 간단한 거지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다? 부동산이라고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합치면요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표시.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면 어디에? 표제부. 그럼 이런 지금 단어적인 요소들이 60점을 딱 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 정도 수준.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80점, 90점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용어적인 부분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60점은 무조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암기 분량으로 이런 60점까지 안내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0점에 딱 맞춰서만 강의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만큼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 들은 걸 다 맞춰 60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한 80%, 90%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강조할 때는 아까 첫째에 말씀드렸던 용어의 정의, 단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60점 맞출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 이게 갑구라고 되어 있죠. 을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갑구에는 이거 뭐예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갑구에 기록이 돼요. 그럼 을구에는요. 전세권, 저당권 나오잖아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어디에 기록된다? 을구에. 근데 대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장의 카드로 되어 있다. 하나의 부분으로. 거기에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데 대장은 그러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포진되어 있을 거고 권리관계는 뭐만? 소유권,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부터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은 이제 이쪽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법은 사실관계, 주된 공시 내용이 뭐다? 사실관계. 등기법은 주된 공시 내용이 뭐다? 권리관계.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적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 지적법이 있는 이유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법은 뭐다?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근데 지적법에는 권리관계는 없습니까? 이런 물으면 아니요. 기본적인 정보인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다.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한다.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는 공시 안 합니까? 아니요. 표제부의 기본적인 정보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했던 내용과 이 내용이 암기되었다라고 가정하에서 그럼 이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토지의 사실관계를 줄여서 우리는 뭐다? 토지의 표시라고 읽었잖아요. 이거 토지의 표시,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토지의 표시에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지적법이라는 법을 들어가게 되면 저기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와 함께 공시되는 기본적인 정보인 토지의 표시예요. 근데 이제 지적법이라는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그럼 지적법이라는 법의 울타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토지의 표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읽었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의 표시는 더 다양하게 있다고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경계라는 것과 좌표.
그럼 경계라는 것은 토지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토지의 형상, 반듯한 직사각형인지 마른 목걸이인지 정사각형인지 그걸 뭐다? 경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경계라는 개념은 지적법이라는 법안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만 등기법에서는 경계는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등기법에서 쓰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법에서 쓰는 토지의 표시의 개념은 다릅니까? 물어보면 네, 달라요. 그러니까 등기와 지적이 일관되게 함께 공시하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지적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다? 경계와 좌표라는 토지의 표시가 하나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지적소관청에서요, 여러분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분할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죠. 그거는 국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합병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합병은 어떤 의미일까요? 합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19번지 필지라는 용어는 토지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필지라는 용어는 뭐다?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셀 때 세는 단위가 다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볼펜 이거 셀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셉니까? 아니잖아요. 한 개, 두 개 아니면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세잖아요. 책을 세면 이걸 한 명, 두 명 이렇게 셉니까? 아니죠.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걸 등록 단위라고 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뭐냐면 필지라는 용어를 써요. 뭐라고 쓴다? 필지. 그래서 토지를 셀 때는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센다고요. 그러면 19번지 필지가 있고요, 20번지 필지가 있어요.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해요. 그럼 합병을 하면 토지의 모양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왜? 19번지 필지는 이렇게 돼 있었고 20번지 필지도 이렇게 돼 있다면 합치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합병이 되어서 토지의 형상,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럼 경계가 달라지면 그 업무를 누가 해준다? 지적 소관청에서 해주거든요. 그럼 경계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럼 달라지면 지적 소관청은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경계의 모양이 달라졌으니까 토지 등기부도 수정을 하세요라고 등기 촉탁을 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이때는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준다? 그럼 등기부에도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 해주려면. 와, 대단했어. 맞아. 면적을 해주는 거지.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면적을 해주는 거는 맞아. 경계는 안 해준다는 거지. 왜? 등기부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토지의 사실관계적 현황이 달라졌을 때 해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 등기 촉탁을 해주겠지만 그 이외의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이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또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거지. 새로운 용어. 많은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될 건데 그 많이 배우는 새로운 용어들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사실관계를 변화시키는 단어라면 그 단어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관련되는 거라면 등기 촉탁을 해주는 것이고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면 등기 촉탁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시험 문제 나오나요? 소재, 지번, 지목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이건 안 나오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합병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합병은 면적이 달라지니까 합병은 뭘 해줘야 한다? 등기 촉탁을 해줘야 한다.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합병이라는 용어의 단어를 알고 있었고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70점, 80점 가는 과정이라고요. 단순히 합병, 단순히 등기 촉탁 이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딱 60점. 등기 촉탁의 개념과 합병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지고 두 개를 합쳤을 때 결론을 도출시킬 수가 있다. 합병은 면적이 뭐한다? 늘어나니까 당연히 등기 촉탁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가는 게 70점, 80점, 90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70점, 80점, 90점으로 가려면 뭐부터 돼 있어야 한다? 단어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분할은 어떨 것 같아요? 분할은 나누는 거잖아요. 자, 19번지 필지가 있습니다. 잘라요. 그럼 두 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분할도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되죠. 면적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용어의 개념들이 모여서 그 용어와 용어가 만나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이 또 다른 개념과 묶였을 때 또 하나의 개념을 도출해내고 그게 2단계 과정을 거치면 80점, 90점대로 가는 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론만 도출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70점대. 그 결론에서 또 단어의 개념과 합쳤을 때 내려왔을 때는 뭐다? 80점, 90점대 이렇게 간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60점 이상만 받으면 돼.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을 때 하나의 결론만 도출시킬 수만 있다면 기본 60점 이상 70점대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다? 단어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개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기해야 될 건 이거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토지, 대장, 이렇게. 등기법은요, 토지, 등기부. 양자는 일치, 불일치? 일치. 근데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돼야 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다? 토지의 표시. 그죠? 그 다음에 권리 관계. 토지의 표시는 달리 말하면 사실관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근데 사실관계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토지 등기부도 역시 마찬가지. 토지의 표시. 뭐다? 권리 관계. 이렇게. 그러면 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뭘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그럼 양자의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토지의 표시는 뭐다? 약식 적을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 역시 똑같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사항. 얘네들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끝. 사실관계, 얘네들 담당하는 기관은 누구다? 지적, 소관청. 아래 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에 누구? 등기관. 담당하는 기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대장에서는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다.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이렇게.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다? 베타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대장에는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한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관계는 어디에서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는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일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 권리관계의 문제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 소유권 변경의 통지 절차.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관계는 적을게요. 소유권 변경의 통지. 권리관계. 사실관계는 뭐라고 적자? 등기 촉탁. 사실관계는 뭐다? 등기 촉탁. 이렇게. 이게 다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암기될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저 암기를 돕기 위한 뭐다? 하나의 이해 과정. 그 이해 과정 이걸 다 가져가려면 양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뭐는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값이 필요한데 토지의 표시의 기준, 이게 주된 공시 내용, 이게 주된 공시 내용. 양자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대장.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 자, 그 다음 여기서 그거 하나 또 적어야 되겠죠, 그죠? 사실관계. 달리 말하면 위의 내용대로 하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일반인들에게 중개 업무를 볼 때 토지든 건물이든 나는 권리적인 관계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면 뭘 보고 설명하면 된다?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사실관계적인 부분은 뭘 보고? 대장을 보고 설명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선에서는 대부분 등기부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거든요. 왜? 등기부장의 기본적인 정보가 드러내 있으니까. 근데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뭐다? 대장과 등기부를 둘 다 확인한 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공법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공법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토지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법에 가면 이제 국계법이라든지 좀 많은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이 토지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의 용적률은 어떻게, 건폐율은 몇 층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물은 허가가 안 되고 어떤 건축물은 되고, 그런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에서 공법으로 넘어가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암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뭐 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이해했는데 다음 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뭐 한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 내용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을까?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뭐다? 이 내용 다음 주에 어차피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은 했어도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 근데 딱 하나는 하란 말이란 거야. 하나. 이거는 하라는 거야.
이것만큼이라도 암기하라는 거지. 그럼 제가 질문을 할 거라는 거지. 여러분, 부동산의 표시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하고 등기부가 부동산의 표시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달라졌다면 뭐가 기준일까요? 뭔가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기준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다? 대장이 기준입니다. 이 단어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등기부하고 대장을 살펴봤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달라져 있어요. 원래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달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등기부 기준. 이 딱 단어 이거 하나 결로 지우려고요. 여러분이 암기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 암기 내용이 많습니까? 이거거든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기준? 대장.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부 기준. 이거 단어 딱 하나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구조라든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걸 나중에는 계속 제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역으로 뭐한다? 이해 과정을 뭐한다? 추적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나는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해만 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시험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치될 때는 출제원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니까요. 근데 사실관계가 불일치해요.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물어볼 거잖아요, 제가. 그럼 뭐다? 여러분은 대장이 기준. 그럼 대장 기준으로 등기관에게 뭐 어떤 걸 해줘야 됩니까? 하면 등기 촉탁 이렇게. 권리관계에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하면 여러분은 등기부예요, 선생님. 그러면 등기부가 기준이라면 등기관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그 절차가 뭐예요? 소유권 변경의 통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뭐다? 기준하고 불일치가 발생해 줄 때 하는 절차. 이 네 가지 단어만 정확하게 암기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는 대장 기준, 소유권의 표시는 등기부 기준,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가 발생할 때 해주는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해주는 절차가 뭐다? 소유권 변경의 통지. 단어 딱 4개잖아요. 이 단어 4개만 뭐해라?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수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는 모든 과정을 내가 모든 걸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암기하겠다. 그거 안 된다고. 끝까지 해도 안 된다. 왜? 내일고 43번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최종적인 것을 뭐해라? 암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듣고 이해는 되었지만 그 이해 과정도 뭐한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그때 역순으로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역순. 그래 하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오거든. 이 과정적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과거, 지금은 이 지문 자체가 나오지는 아니에요. 이걸 응용하는 지문이 나올 뿐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등기부와 대장에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과거 기출형 지문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등기부를 뭐라 해요? 기준으로 토지 대장의 정보 사항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과거 시험 문제라고요. 금방 제가 뭐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가 뭐 할 경우에는 불일치할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의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읽었잖아요. OX. X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거의 시험 문제였거든요. 15년,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 기준값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의 지적과 등기법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은 이 네 단어. 이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우러 간다? 지적법이라는 법을 배우러 갑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적법이라고요. 지적법. 자, 지적법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는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지적제도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이게 뭐 이제 용어의 정의 나와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 근데 시험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는 시험지 안 나와. 시험지 안 나와. 근데 용어의 정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용어의 정리는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 지적법 과정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용어의 정리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뭐다? 토지의 표시. 이건 알고 있잖아. 이건 알고 있잖아. 토지의 표시란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는 뭐하고 등기부하고 일치되는 파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다? 경계와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적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뭐가 있더라? 경계와 좌표. 등기법하고 일치불일치 여부를 따질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암기하자. 앞으로 우리는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라고 읽을 때는 어디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와 좌표까지. 그런데 등기법에서 토지의 표시를 읽을 때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그럼 앞으로 등기법에서 제가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줄여서 소, 지, 면 이렇게 넣는다고요. 소, 지, 면. 이게 양자 일치 불일치의 기준이라고요. 소, 지, 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지라는 용어도 금방 알게 됐잖아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뭐다? 등록 단위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가져갈게요. 이쪽으로 볼게요. 토지대장이라는 용어는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대장 말고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이런 애들이요. 다 뭐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외부에 뭐하는다? 공시하는 공적 장부들이에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공적 장부를 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특성에 맞도록. 그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읽는다?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줄여서 뭐다? 지적 공부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토지대장도 그러면 지적 공부의 한 종류이네요. 네. 근데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뭐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적 공부라는 용어는 자주 들어보지 못했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종류 8가지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이 8가지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세트,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세트, 지적도, 임야도 세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해서 7가지라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거. 즉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요. 전산화시킬 수 있거든요. 파일 형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전산화해 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처리 시스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만 가져가자? 제가 지적 공부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걸 전산화시켜둔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까지는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필지가 뭐예요? 하면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나서 앞서서 공부한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등기부하고 대장과의 관계, 사실관계의 기준, 토지 표시의 기준은 뭐다? 대장의 기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가 기준.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배우지 않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유추? 지적소관청에서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을 열람해 봤거든요. 그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면 대장을 봐요. 볼 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은 무조건 일치되어 있을까? 불일치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열람을 하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할 때는 대부분 토지의 표시를 보려고 열람을 할까요? 소관청에서 권리관계인 소유자의 표시를 보려고 열람을 할까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관청이 사실관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자기들이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보고 수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권리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등기관이 등기를 했는데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다면 등기부를 조사한다라는 말은 뭐다? 사실관계를 보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보려고? 권리관계, 소유자 보려고. 근데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에는 박을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여전히 누구로 되어 있더라? 김갑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권리적인 부분은 등기관을 100% 신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실관계도 금방 그랬죠. 등기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토지 표시에 관해서는 등기관은 100% 지적소관청을 뭐한다? 신뢰한다고 했죠. 해서 바꿔준다 했잖아요. 그럼 권리관계는 대장소관청에서 등기관을 100% 신뢰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박을순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김갑동을 누구로? 박을순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법조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조사, 확인, 열람하여야 되고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뭐한다?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그런 법조문이 등장하는 이유가 양자는 항상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다? 대장과 등기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어떨까요? 등기관이 대장을 볼 필요도 있을까요? 봤는데 여기는 공장용지야. 근데 여기는 대로 돼 있어. 그럼 등기관도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직권에 의한 토지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지적 불부합 통지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직권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등기법, 지적법에서 그런 용어들을 익혀 나갈 때 이 마인드가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 마인드 자체, 양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 양자는 일치시켜야 된다. 이것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아닌데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마인드가 뭐다? 나중에 법조문을 뭐한다? 구체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구체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등기관이 김갑동에서 박울순이로 소유자 바꿔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관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등기부에는요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요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소유자를 김갑동에서 박울순으로 정리는 해줘야 되는데 등기는 해줘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이거 양자를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세요. 이게 맞을까? 불일치 상태에서도 그냥 소유자는 정리해 줘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 일치시키고 다시 하라가 맞을까? 아니면 불일치 상태에서도 그냥 정리를 해 줘야 될까? 일치시키고 다시 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 등기 신청의 각하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일정한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대장상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등기관은 이를 뭐한다?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조문들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는 불일치할 수도 있다. 가능한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는데 그 절차가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인데 이 절차가 100% 완벽하게 구동이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필요가 없는데 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럼 불일치는 계속 지속된다. 그 불일치를 뭐한다? 후속적으로 일치시켜주기 위한 절차가 우리 법조문의 지적법과 등기법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 사안들을 나중에 배울 거잖아요. 그거 배울 때 그 단어, 용어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 용어 배울 때 이것이 기본적인 뭐한다?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바탕은 이거라고요. 이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두 가지 절차를 본다라는 말은 양자는 뭐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서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는 해줘야 되죠. 할 때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의 기준은 뭐다? 대장. 소유자에 관한 상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이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단어는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면 그 단어 외우고 그것만 가져가도 60점이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리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학습해야 될 게 뭐냐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